시어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약국에서 일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아끼냐고, 약 좀 가져가는 게 뭐가 대수냐고요. 5년 동안 시댁 식구 7명이 제 약국에서 약을 공짜로 가져갔습니다. 총액 4,500만 원어치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죠. 제가 단순히 약국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전체의 주인이라는 걸요. 도대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는 왜 참고만 있었을까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약사 며느리를 무시하다 건물주인 줄 모르고 파산한 시댁의 몰락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5년 전 봄, 29살의 저 정수아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신랑 김태민은 중견기업 대리였고 저는 동네 약국에서 일하는 평범한 약사였죠. 시어머니 조명희가 피로연해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약사라서 정말 좋다고, 앞으로 약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고요.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만 알았습니다. 신혼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약국으로 찾아왔는데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수아야, 가족들 약 좀 챙겨줘. 고혈압 약이랑 소화제, 영양제도 필요하고. 저는 당황했지만 처방전 없이는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명희의 얼굴이 굳어지며 며느리가 시댁 식구 약도 안 챙겨주냐고, 그게 뭐가 어렵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약국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어요. 시선이 집중됐고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결국 약 몇 가지를 챙겨드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시아버지가 왔고 그 다음 주에는 시누이가 왔어요. 매번 쇼핑백을 들고 와서는 약 리스트를 건네며 이것저것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처방전 없이 드릴 수 없다고 하면 다들 같은 반응이었어요. 우리 집안 사람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구냐고, 약국에서 일하면서 가족 약도 못 챙겨주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약국 재고가 자꾸 안 맞았어요. 고가의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들이 계속 사라졌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조제실에 있을 때 진열대에서 영양제를 가방에 쓸어 담고 있었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 20개씩이었습니다. 시누이도 시동생도 똑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건 가족이 약 좀 얻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절도였거든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태민에게 어떻게 당신 가족이 도둑질을 한다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다음날 조심스럽게 명희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약국 재고가 자꾸 안 맞아서 제가 변상해야 할 것 같다고요. 명희는 코웃음을 치며 그럼 내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라고, 약국 직원이면서 재고도 못 맞추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명희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약국에 올 때마다 다른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일해요. 약 필요하면 언제든 오세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명희의 친구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까지. 모두 처방전 없이 약을 달라고 했고 저는 안 된다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명희가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내 친구들한테 왜 그렇게 박하게 구냐고, 약 몇 개 주는 게 뭐가 어렵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공짜 약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도구였다는 걸요. 결혼 2년 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가져간 약값을 계산해보니 이미 2천만 원이 넘어 있었습니다. 제 월급으로 매달 변상하고 있었어요. 태민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가족들이 약국에서 약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제가 변상하고 있다고요. 태민은 그게 뭐가 대수냐며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4천만 원 넘게 훔쳐가는 게 뭐가 대수가 아니냐고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사실 저에게는 숨겨둔 카드가 있었어요. 제 친정아버지는 대형 제약회사 회장이었고 어머니는 부동산 투자로 강남에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약국 건물도 사실은 어머니 소유였어요. 결혼할 때 제 친정 배경을 숨겼던 이유가 있었어요. 대학 시절 만난 남자가 제 집안을 알고 나서 태도가 180도 변했던 경험 때문이었죠. 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돈을 좋아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태민을 만났을 때는 평범한 약사라고만 소개했습니다. 태민의 가족들도 제가 그저 동네 약국 직원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때가 왔어요. 이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지난 5년간 시댁 식구들이 가져간 약품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도 날짜별로 저장했어요. 명희가 영양제를 가방에 담는 장면, 시아버지가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 시누이가 화장품까지 챙겨가는 장면. 모두 증거였습니다. 약국 매출 장부도 꼼꼼히 확인했어요. 재고와 매출이 맞지 않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그 금액이 정확히 4,500만 원이었습니다.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에 제보할 준비도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처방전 없이 가져간 약들을 마치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처럼 보험 청구를 했거든요. 이건 명백한 건강보험 부정수급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저는 완벽하게 증거를 모았어요. 그 사이 명희는 여전히 약국에 와서 큰 소리쳤고 시댁 식구들은 더 당당하게 약을 가져갔습니다. 어느 날 명희가 약국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우리 집안은 약값 한 푼도 안 든다고. 약사 며느리를 둬서 정말 좋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곧 누가 웃는지 보자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5년이 되던 해 추석이었어요. 시댁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총 20명이 넘었습니다. 명희는 친척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약사라서 우리 집안은 약값이 공짜라고. 5년 동안 약값으로 수천만 원은 아꼈다고요. 친척들이 부러워하며 박수까지 쳤습니다. 저는 그때 일어서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말씀 나온 김에 정산할 게 있어서요. 명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정산? 지난 5년간 시댁 식구분들이 약국에서 가져가신 약값이요. 총 4,500만 원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날짜별 품목, 금액, CCTV 사진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어요. 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약을 가져간 게 아니라 절도예요.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가져갔고 CCTV에도 명확하게 찍혀 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이라면 허락을 받고 가져가야죠. 몰래 가방에 담아가는 건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친척들이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어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약국 건물 등기부 등본이에요. 소유주 이름 보이시죠? 서류를 명희에게 건네자 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아? 네, 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제 어머니가 이 건물 주인이시거든요. 거실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정아버지는 한국의 3대 제약회사 중 하나인 대한제약 회장이세요. 어머니 혹시 대한제약 아시죠? 명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럼 너는 왜 그 동네 약국에서? 제가 원해서 그곳에서 일한 거예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서며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소리쳤습니다.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아니면 더 많이 가져가셨을까요? 그 순간 명희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 신고를 마쳤어요. 시댁 식구 7분 모두 처방전 없이 받은 약을 보험 청구하셨죠. 앞으로 조사 들어가실 거예요. 태민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수아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매달 제 월급으로 변상하면서 참은 게 너무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정산하는 게 너무한 거예요? 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시댁 식구 7명 모두 부정수급으로 적발됐습니다. 총 8천만 원의 환수금이 부과됐고 3년간 보험급여가 정지됐어요. 4,500만 원 절도 건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전액 승소했고 시댁은 항소도 포기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명희는 동네에서 발을 못 붙이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대요. 태민과는 이혼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친정으로 돌아와서 대한제약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자리예요. 약국도 여전히 운영 중이고 이제는 제대로 된 약국장을 고용해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 봤습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일가족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환수금을 갚지 못해서 재산을 압류당했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고 무시하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5년 전 명희가 약국에서 큰 소리로 말했죠. 약사 며느리 덕분에 공짜로 산다고요. 그 말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공짜로 가져간 것들의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됐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둘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용납되는 건 아니에요. 선을 넘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때로는 제대로 대응해야 할 때가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항상 행복하세요.